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서로 간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원래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인명이라면 네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자, 김성태 전 회장도 저렇게 압송이 될 때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런저런 뭐 보도들 토대로 해서 뭐 쭉쭉쭉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언론 기사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 언론 기사는 최근에 김성태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왜 열리기 시작했을까? 그에 대한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MBN 보도 한번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 측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내 입밖에 나는 인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김성태 회장의 감정이 상했을 것이다.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낀 뒤 진술을 번복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나왔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저 말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 배신감이 김성태의 배신감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대부분 검찰발로 나온 진술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씩 흘려서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비 대납건도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도록 그 얘기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오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 건과 관련해서 확증을 가지고 구속이라도 당장 될 것처럼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맹탕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네. 수사가 진행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이 건으로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떤 배신감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 없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면 본인이 저렇게 지난달에 체포돼서 올 때 하고 상황이 이렇게 2주 만에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예. 이야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진술 번복하게 된 게 뭐 회사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저 많은 돈을 몰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해외 도피했던 기간에는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악질적인 범죄자인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조폭이었던가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그런 얘기들 계속해서 했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진술에 100% 의존해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김성태의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온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인 것이고, 근데 그게 결국 그 숙제는 검찰이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이 연결고리는 어떠했는지, 북한에 다 저 돈 들어가는 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검찰이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저 궁금한 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김성태 회장도 아니 어떻게 쌍방울과의 인연과 관련해서 내 입밖에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검찰에 진술하기 시작했다. 약간의 두 개의 그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 텐데 저는 수사를 받는 이제 피의자 혹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오히려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은 아니다. 결국에 예. 이제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귀국을 해보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검찰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부인을 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지금 김성태 씨는 어쨌든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업과 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본인에 있어서 최대의 목적인데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씨가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바는 다른 건 말을 바꿨는데 내 돈이다. 회사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근데 이제 검찰이 최초에 이거는 나노스 주가 띄우려고 회사 돈 빼돌려 가지고 북한하고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김성태 씨 말대로 그게 회사 돈이 아닌 내 돈이라고 그걸 검찰이 인정해주면 예. 횡령 혐의가 사라져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저게 회사 돈이게 되면은 쌍방울이 국제 그 제재를 받아가지고 네. 미국 내에 있는 쌍방울 자산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다 묶이게 됩니다. 아 그래요. 김성태 씨는 이걸 피해야 돼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그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선의에 의한 거나 혹은 배신감 이런 거보다는 본인들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니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진실 여부가 아니라 예. 본인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라서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 잘 아시지만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 같이 골프 치고 출장 가고 몇 번의 보고를 받은 사람도 모른다고 하시니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이어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거짓말, 때로는 뭐 진실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